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용목입니다. 8월 21일 오늘의 마을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 14일 세종 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12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세종 여성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는 95세에 이르렀으며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살아계신 분은 9명뿐입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에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세상을 떠나신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다짐하는 기념식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아픈 역사를 더 많이 알리고 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한 비판과 일제강점기에 받았던 고통을 치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수상무대섬까지 행진하여 문화제로 세종 시민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공연은 조성진의 몸짓, 원앙 부인의 꽃밭, 이걸재와 논두렁 밭두렁 회원들이 부르는 세상을 울리는 소리 구음과 쪽박아리랑, 새아리랑, 춤추는 나무 무용단의 소녀의 꿈 춤 공연, 대평리 농기 고사 풍물굿 등으로 깊은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세종 여성에는 올해 기림의 날 행사 슬로건인 용기의 파도, 평화라는 해일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힘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유례없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 동안 관련 부서와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특보 발효 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에 폭염 저감 시설 613개와 실내 무더위 쉼터 503곳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4개 읍면동에서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무더위 쉼터에는 식염포도당, 의료용 냉각팩, 순간 냉각팩, 폭염 키트 등의 응급 구호 물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 등의 전담 인력은 맞춤 노인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1,467명에게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로 복사열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 5개 노선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전광판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폭염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3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 외 6명의 간부와 시의회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외 4명의 의원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세종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현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현장 체험 학습 및 놀이시간 안전 인력 배치, 정서 행동 위기관리 학생 지원,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 교원 지원 조례 제정,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온마을 늘봄 체제 구축, 유보 통합 단계적 추진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세종교사노조는 서희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의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교사들의 죽음과 교사 폭행 사건, 교사 집회 사진과 발언, 국내외 보도자료, 교사의 교육활 권리 확보를 위한
노조의 노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은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며 제안된 사항들이 모두 깊이 공감하며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행정복지센터는 17일 남대전 로타리 클럽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봉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건재 금남면장을 비롯하여 곽기로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1년간 사회봉사활동을 공동으로 펼치는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남대전 로타리 클럽에 소속된 의료진들은 금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나서며 원봉 1위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건재 면장은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영역을 좁힐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남면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살기 좋은 금남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 아름도서관이 오는 9월 8일 천문학자는 무엇을 연구하나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김상철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를 초청해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연은 9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3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리며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8월 20일부터 아름동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름동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자연과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름동 도서관 누리집과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밀초등학교가 2024년 여름방학 중 교육활동 협업학교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해밀 여름학교는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17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14명의 학생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밀초등학교는 기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외에도 특기적성, 창의융합, 특강, 유초 연계활동, 개별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는 소그룹 심화 오후 방과후 학교와 학부모 재능 기부로 운영된 원데이 클래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해밀초 교사들의 주도로 수학, 과학, 요리 등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인클루딩 동물사랑 캠프, 원어민 영어 캠프, 창의융합 스포츠 캠프 등도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해밀초는 해밀 여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교사는 지난 겨울방학의 경험으로 이번 여름방학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석 교장은 방학은 아이들의 복지와 성장에 중요한 시간이라며 해밀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마을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